그래서 저희가 아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대손충당금. 그래서 충당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 못 받는 걸 준비하는 돈을 뭐라 그래요? 대손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요거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장기가 몇 년 이후죠? 1년 이후. 수선이 뭐예요? 고치는 거. 그래서 1년 이후에 고칠 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돈을 뭐라 그래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해요. 요건 이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보면은 뭐 명칭이 살짝 다를 수는 있는데 앞에는 똑같아요. 뭐 장기수선 충당금 이렇게 쓰는 회사도 있고 뭐 장기수선 충당 부채 이렇게 쓰는 회사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저희 시험엔 안 나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시험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요거 나와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럼 이거는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퇴직금 주려고.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 그만두게 되면 뭐 받을 수 있죠? 퇴직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걸 뭐라 그래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저희가 충당이라는 글씨가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충법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뭐 해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 우리가 보충의 뜻이 뭐죠? 모자르면은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충당이라는 글씨가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충법.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대손충당금이 10만 원이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해요? 10만 원. 근데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이 7만 원이야.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죠? 3만 원 부족하죠? 그 3만 원 부족한 것만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모자른 거 채워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보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채워줄 때 쓰는 개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월요일 날 쪽지시험 볼 건데 대손상각비라는 게 있고 기타의 대손상각비에서 이 대손 관련된 개정 과목은 총 세 가지예요.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인데 요 대손상각비는 언제 쓰는 거냐면 요 때만 쓰는 거예요. 매출채권일 때만. 그래서 매출채권 몇 가지였죠? 두 가지였죠.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요 두 가지만 대손상각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 쓰는 거냐면 기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는 매출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도 돈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 못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미수금도 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영업과 관련 없다 그래서 영업 외비용. 그래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 거예요. 그리고 쪽지시험을 계속 보진 않습니다. 쪽지시험을 대략 아마 다음 주까지 볼 거고 그 다음에 길어지면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쪽지시험 보고 그 다음에 전산세무 할 때 아마 2번 내지 3번 정도 보고 쪽지시험은 끝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회계에서는 못 받을 거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못 받을 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왜 요 대손 충당금이 뉴스에 많이 나올 거냐면 돈 못 받는 회사들이 늘어날 거거든요. 특히 올해부터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이게 올해가 끝이 아니고 올해부터 몇 년 동안 갈지 모르겠는데 좀 일본처럼 암흑기를 걸을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일본 보면은 뭐 잃어버린 10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 몇 년 갈지 모르겠는데 일본처럼 잃어버린 몇 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근데 이거는 한국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외국의 영향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싸우고 계시죠 아직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에서 계속 이자율 뭐하고 계세요? 올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외부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 영향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내부에서 문제도 있긴 있었겠죠. 왜냐면 쓸데없이 아파트값 비쌌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고 저기 코인했다가 뭐 했어요? 망했잖아요. 그래도 요즘 이혼으로 제일 많은 게 그거래요. 주식했다 망한 사람하고 코인했다 망한 사람들이 요즘 이혼 많이 한대요. 이건 변호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요즘 그게 많아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만큼 망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당 나오면은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손상각비는 요때만 쓰는 거예요. 외상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받으러. 요 두 가지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 아니어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대여금의 뜻이 뭐예요? 뭐 빌려줬다? 돈 빌려줬다. 그러면 돈 받아야 되죠? 근데 못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수금도 돈 못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돈을 100% 다 받으면 당연히 행복하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최소 1% 이상은 준비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받을 돈의 1% 이상. 네. 그래서 시험 문제는 1%로 잘 나와요. 간혹가다 2% 나올 때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받아야 될 돈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만 원의 1%인 10만 원만큼은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자른 것만큼 채워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보충법. 이제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88페이지 보시면 위에 보시면 대손회계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보유한 모든 채권을 100% 회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부도나거나 그 다음에 파산하거나 그 다음에 사망하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못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회사들이 위험해지면 안 좋은 선택하시는 사장님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돈인만 가면 해결돼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선택하시는 사장님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뛰어내리는 사람이 더 많대요. 저 아시는 분이 한강에서 저거 하거든요. 보드 가리키고 이런 거 하는데 가끔씩 인명구조도 해요. 그러면은 하루에 5명에서 10명씩은 뛰어내린대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러지 하루에요. 평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뉴스에 안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제 감흥이 없대요. 너무 많이 뛰어내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인천대교도 난리잖아요. 인천대교는 뉴스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아직은. 인천대교 거기도 옆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제 주변에도 있어요. 살고는 계시는데 한번 이렇게 하신 분. 이게 참 살아가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만약 채무자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걸 뭐라 그런다고요? 대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손 그러면은 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 그걸 이제 대손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우리 회계에서는 그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충당금 설정법이에요. 거기 밑에 보시면 뭐 직접상각법, 충당금 설정법 있는데 저희는 무슨 법 쓴다고요? 충당금 설정법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대손 나오면 일단 얘를 기억해야 돼요. 무슨 충당금이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못 받는 거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으로 준비한다.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요거는 이제 분계 관련된 얘기인데 거기 90페이지 위에 보시면 대손학정 시 회계 처리라고 있어요. 90페이지 위에 보시면 뭐라고 있으세요? 대손 못했다, 확정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도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제를 하나 들어드리면 만약에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부도 발생했어요. 그러면 거래처가 부도 발생하면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일단 외상매출금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있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120만 원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못 받은 돈보다 준비한 게 어떻죠? 많죠. 그러면 준비한 걸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얼마요? 10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놀러 가려고 돈 모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더 많이 준비했어. 그러면 그 돈으로 다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충당금은 70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 부족하게 모아놓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요때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못 받은 돈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준비한 건 얼마라고요? 70. 그러면 얼마 부족해요? 30 부족하죠. 요때 대손삼각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뭐 한다? 채워주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채워줄 때에 대손삼각비를 쓸 거냐 기타를 쓸 거냐 요거는 이제 외상매출금 받으러이면 대손삼각비 아니면은 뭐요? 기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요거는 시험 볼 때쯤 되면 거의 다 이해하세요. 왜 그러냐면 많이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얘는 자산에서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대손충당금이라는 건 받을 돈이에요? 못 받을 돈이에요? 못 받을 돈이죠.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이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산에서 뭐 해주는 계정이라고요? 빼주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빼주는 계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월요일 날 배울 건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도 있어요. 그래서 감가의 뜻이 뭐냐면 가격이 뭐 하는 거죠? 감소하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자산 금액에서 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못 받을 돈이니까 이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감가의 뜻이 뭐예요?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러면 요것도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빼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재무제표 볼 때 그 프로그램 할 때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손충당금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삼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삼각비. 요 세 줄이 중요해요. 오늘은. 그 다음에 쭉 넘어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저기 102페이지. 간단하게 볼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최대한 빨리 끝낼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수를 해봤는데 빨리 하고 뒤에 가서 문제를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102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100 몇 페이지냐 104페이지 있어요. 여기는 다 결산 관련된 거예요. 설명은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따로 볼 거예요. 결산 그러면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은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마무리 잘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명드리고 그저께도 설명드렸는데 결산하면은 월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마무리하는 게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죠. 근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 회사가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거든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돈 많이 달라 그래요? 적게 달라 그래요? 많이 달라 그러죠.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 내실 때 거기 안에 보면 조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뭐 결산 가능자 아니면 뭐 자기네 회사에서는 세금 처리 직접 한다라는 식으로 문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시면 대부분 회사 내부에서 해결을 한다는 뜻입니다. 외부에다 안 맡기고. 근데 많은 회사들이 외부에 맡기기는 해요. 세무사 사무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삭자 하시는 분들도 예전보다는 힘듭니다.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다 영업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한데 얘기 들어보면 옛날처럼 사자만 따면은 해결되는 시대는 아니래요. 왜냐면 인원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영업도 어느 정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법무사님은 마술도 하세요. 영업 때 써먹으려고 마술도 해요. 진짜로. 마술하는 법무사예요. 진짜. 그리고 마술도 하고 랩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시더라고요. 먹고 살기가 쉽지는 않구나. 왜냐면 우리 그냥 사자 그러면 돈만 벌면 되는 따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이건 이제 옛날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노무사는 랭킹 1% 안에 들어요. 그리고 연봉 1억이 넘어요. 그리고 걔는 또 산재 전담이라 돈 꽤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가지가 있어요. 성급 비용, 선수 수익, 그 다음에 거기 102페이지는 요거 있죠. 미수 수익하고 미지급 비용.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오늘은 넘어가고 결산 때 자세하게 볼 거예요.
초반에는요, 말뜻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뜻. 성급의 뜻이 뭐예요? 먼저 줬다. 그래서 뭘 먼저 줬다? 비용을 먼저 줬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급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자산입니다. 왜 자산이냐면 내가 먼저 줬다가 날짜 되기 전에 취소해서 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받을 거는 뭐라고요?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은 부채예요. 선수의 뜻이 뭐예요? 네, 먼저 뭐 했다? 받았다. 그리고 헷갈리시면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급이 나오면 무조건 지급이에요. 주는 거. 그 다음에 수가 나오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왜냐면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선수 수익의 뜻은 선자가 먼저 선자잖아요. 그래서 먼저 받았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먼저 주고 먼저 받은 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거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 이런 일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건물주야.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6개월만 장사하다 자기 갈 거래. 그래서 6개월치 임대료를 먼저 줬어. 그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달 주고 길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짧게 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장님이 망했어요. 라고 해서 뭐 아디다스나 막 이런 거 파는 거 있죠. 네, 대부분 그런 건 오래 안 있어요. 한 두세 달 있다가 옮기고 이렇게 장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월세나 이런 걸 먼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선수 수익으로 잡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6개월이었는데 4개월만 하더니 자기 갈 거래. 두 달치 다시 달래.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먼저 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내 돈은 아닙니다. 날짜가 지나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은 수익이라 그래서 선수 수익인데 왜 부채 처리하냐면 나중에 돌려줘야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미수 수익. 미수의 뜻이 뭐예요?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수익을 못 받았다. 우리 올해 못 받으면 땡이에요? 아니죠. 올해 못 받은 거 언제 받아야 되죠? 내년에. 그래서 받아야 될 거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산입니다. 왜냐면 채권은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못 받았으면 땡이 아니에요. 올해 안 주고 안 갚아도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월 1일 날 은행 가서 한 몇십억을 대출 받은 다음에 12월 31일까지 도망 다니면 돼요. 근데 우리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올해 못 갚으면 언제 갚아야 돼요? 내년에. 내년에 못 갚으면 내후년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꼭 이런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파산하면 되는데요. 그런 특수 케이스는 빼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미지급의 뜻은 뭐예요? 갚았다, 안 갚았다? 못 갚았다. 그러면 못 갚았으면, 올해 못 갚았으면 언제 갚아야 되죠? 내년에. 그래서 요거는 올해하고 관련된 거예요. 올해를 뭐라 그런다고요? 단기. 내년을 뭐라 그런다고요? 차기. 그래서 미수수익하고 미지급 비용은 올해 못 받고 올해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못 받았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올해 못 받았으면 언제 받아야 된다? 내년에. 그 다음에 올해 안 줬으면 언제 줘야 돼요? 내년에 줘야 되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요거는 많이 써요. 선급금, 선수금 옆에다가 아니면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선급금은 자산, 선수금은 부채, 얘네는 계약금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선급의 뜻이 뭐죠? 먼저 뭐 했다? 줬다. 선수는요? 먼저 받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슨 금 얘기한다고요? 계약금.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물건 사고 팔기 전에 먼저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선급금하고 뭐로 쓰세요? 선수. 그래서 이게 그 계정 과목이라는 게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 뜻풀이를 좀 할 줄 아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편하긴 하실 겁니다. 근데 좀 헷갈려 하시는 분 계시니까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시면 선납세금이라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이거 앞으로 이 글씨가 나올 때마다 적을 건데 원천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원천징수. 근데 원천징수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월급 받을 때 월급 받아요? 세금 띄고 받아요? 네, 세금 띄고 받죠? 그 돈에서 세금 띄는 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해서 회사에서 월급 줄 때마다 뭐 띄고 주죠? 세금 띄고 주죠. 그리고 우리는 원천징수를 당하는 거예요. 근로자들은. 왜냐면 회사에서 세금 띄고 돈만 주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원천징수는 줄 때는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줄 때 여러 가지 세금들 띄죠. 뭐 건강보험도 띄고 장기요양보험도 띄고 여러 가지 세금 띄는데 그때는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금의 뜻이 뭐냐면 세금 내려고 돈 뺏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금이라고 하고 얘는 부채예요. 그 다음에 받을 때는 거기 지분에 나와 있는 선납세금 쓰는데 선납세금은 시험 문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게요. 우리가 일단 쪽지 시험은 안 보는데 요거는 숙지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분계 문제에 잘 나옵니다. 왜냐면 이론에 나오진 않아서 별도로 외우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월급 받을 때 떼는 세금이 대표적으로 저기 건강보험,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걸 가장 기본적으로 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 오르죠. 이거 오르는 건 확정됐어요. 그러면 얘도 올라요. 왜냐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몇 프로 이렇게 떼가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협의 중이죠. 현재 9% 뛰는데 1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5%가 될지 12%가 될지 14%가 될지는 아직 100% 확정되진 않는데 오르는 건 확정이에요. 그리고 아마 늦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낼 거예요. 그래서 더 내고 늦게 받는 거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리고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뉴스에서 보면은 계속 고갈되고 못 받는다라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못 받지는 않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한 30-40%씩 내면 돼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남아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유럽들도 다 고갈돼 갖고 어떻게 내고 있냐면 세금을 많이 내요. 현재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받는 거기 때문에 뉴스에서 뭐 고갈되는 이 있단 말 믿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한 분이 제가 이 얘기했더니 국가에서 세금으로 준다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뒤져보시라 그랬더니 인터넷 뒤져보더니 욕하시더라고요. 절 욕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왜냐면 국가에서는 세금으로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금으로 주는 건 공무원 연금이고요. 그냥 국민연금은 저기 뭐냐 자라나는 새싹들이 많이 내서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적게는 받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저희가 내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아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건데 어쨌든 저희가 내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세 내고 지방소득세 내는데 지방소득세는 요건 좀 알고 계세요. 소득세 무조건 10%예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만원 나오면 지방소득세는 1,000원. 소득세가 10만원 나오면 지방소득세는 얼마예요? 만원. 이렇게 이제 걷어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걷어가냐면 소득세는 누가 가져가시는 거죠? 국가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지방소득세는 누가 갖고 가요?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금을 띱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띄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요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산재보험은 100% 요거는 100% 회사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내는 건 아닙니다. 산재보험. 우리가 4대 보험이라 그러잖아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산재보험은 100% 회사가 내고 건강보험, 장기요양, 국민연금은 반반씩 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회사가 조금 더 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요런 교육 있죠. 요거 관련돼서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은 회사가 조금 더 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장기요양, 국민연금은 반반씩 냅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 거 본인이 100% 다 내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고 대부분 분들은 본인이 100%다 내요. 그래서 요거는 다 예수금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회사 입장이잖아요. 회사에서는 월급을 주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때는 다 무슨 금이요? 예수금인데 요거는 분기 풀다 보면 해결돼요. 왜냐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건 그때 해결됩니다. 그리고 요게 가끔씩 나와서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시험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이자 받죠. 뭐 받아요? 이자 받아요. 이자 받을 때 이자 다 받아요? 세금 띄고 받아요? 세금 띄고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세율 외울 건데 이자 소득은 일반적으로 14%대요. 요게 소득세고 지방소득세가 몇 프로예요? 1.4%. 그래서 15.4%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둘 다 합치면 몇 프로예요? 15.4%예요. 그래서 우리 통장에 이자가 찍힐 때 그게 원금이 아니에요. 15.4% 빼고 찍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그래도 이자율 엉망인데 세금까지 빼가서 얼마 안 들어오는 것 같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이자율도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15.4%를 무조건 빼고 통장에 찍힙니다. 그래도 그때는 무슨 세금 처리하는 거예요? 선납세금. 요거는 나중에 나올 때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외우라고 하는 거 먼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거는 앞으로 문제 풀면서 외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초반에 암기에 대해서 좀 말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외웠다라고 생각하는데 외운 게 아니거든요. 초반에는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수강생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난데 못 외운 거예요. 맞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웠으면 기억이 나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질문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 몰라서 질문을 못 하겠대. 질문은 모를 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른 반에서도 그 얘기 하세요. 아우 오늘 수업 시간에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 못 외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을 때 기억나. 그러면 그건 내 거가 된 거고 제가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건 체크했다가 다시 외우시고 그걸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냥 주는 거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격증 얘기 나오면 이제 뉴스나 이런 거 그 인터넷 신문에 보면은 간혹 가다가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전산에게 이런 자격증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댓글에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그냥 아무나 갖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데 진짜 어디 사는지 알면 끌고 와갖고 너 자격증 따나 못 따나 보자 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공짜로 주는 자격증은 없어요. 있긴 있어요. 민간 자격증. 민간 자격증은 공짜로 줍니다. 여러분들 300만 원만 있으면은요 요가 그 강사 수료증 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나와요. 돈만 내면. 그런 자격증 말고 국가공인은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공짜는 없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도 민간 자격증 하나 있는데 그거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문제지를 100문제짜리 주더라고요. 거기에서 40문제 나와요. 그거는 민간이고 일반적인 국가공인이나 이런 시험들은 솔직히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만 딸 수 있는데 간혹가다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108페이지 5번에 보시면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있는데 요거는 언제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분개하면서 연습할 건데 일단 요 정도만 적어주세요.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고 자산.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고 부채.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몇 프로 내죠? 네, 10% 내요. 몇 프로 내요? 10%. 제가 요즘 제일 걱정되는 건 얘도 한번 만질 것 같아요. 조만간. 네. 그럼 딴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10%면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12%나 13% 돼버리면 계산할 때마다 계산기 들고 다녀야 돼요. 네. 시험 준비할 때 뭐 실무에서야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그렇게 크게 골치 아프진 않겠지만 제 작은 소망 중에 하나가 저 수업 그만둘 때까지만 10%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거든요. 왜냐면 10%는 암산이 되는데 12%, 13%는 암산이 안 돼요. 근데 불안하기는 해요. 왜냐면 현 정권에서 이것저것 다 만지고 계셔서 그러면 옛날부터 말 나오던 게 부가세 올리자라는 말이 매년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요번 정권에서 부가세도 손대지 않을까?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부가세 손대면 서민경제에 지금보다 타격이 더 오거든요. 왜냐면 물건 가격에 부가세 붙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라 안 만질 확률이 높기는 한데 현 정권이 뭘 할지는 아무도 예측이 안 돼서 근데 어쨌든 10%를 냅니다. 그래서 살 때 내는 세금을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냐면 이건 부가가치세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누가 낸다고요? 소비자. 그래서 대급금의 뜻이 뭐냐면 소비자 대신 지급했다 그래서 대급금이에요. 그러면 대신 지급했으면 나중에 받아야 되죠. 받을 거는 뭐라고요? 자산.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예수금의 뜻이 뭐냐면 세금 내려고 돈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돈은 회사 돈이에요? 소비자 돈이에요? 소비자 돈이에요. 그러면 내 돈 아니니까 뭐예요? 부채. 일단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메인 매출 부가가치세 할 때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108페이지 밑에 보시면 6번의 소모품. 저희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자산이고 그 옆에나 밑에다가 소모품 B는 뭐라고요? 비용이에요. 그래서 글씨 하나 때문에 애들의 성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냐 소모품 B냐. 그 다음에 109페이지. 그리고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건 그냥 현재는 덜 중요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9페이지 보시면 가지급금과 가수금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가계정. 그래서 임시계정을 가계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지급금의 뜻이 뭐냐면은요, 지급은 했는데 내용을 모르는 경우 요거를 가지급금이라고 하고요. 시험 문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출장 갔을 때. 우리 회사에서 출장 가면 출장 가는 돈 줘요, 안 줘요? 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가서 얼마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 요것도 가지급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사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이따가 4시에 나갈 거야 100만 원만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은 이제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린 100만 원 준비했다가 사장님한테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 쓰세요? 그러면 사장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 만나서 오늘 뭐 할 거야? 요거 나중에 세금 계산서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장님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모르잖아요. 맞죠? 정확하게 어디에 쓸지 얼마 쓸지는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때 쓰는 게 가지급금이에요. 그래서 가지급금이 가짜로 지급한 게 아니고 지급은 했는데 내용을 모른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는 출장비 주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돈, 그거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가 가수금이에요. 가수금은 돈은 받았으나 내용을 뭐 할 때요? 모를 때.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내 통장에 10억이 찍혔어. 그러더니 갑자기 막 누가 총을 쏴.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죠. 그런 돈을 뭐라 그런다고요? 가수금. 근데 저도 살면서 이거 금방 밝혀지긴 했는데 몰라서 던 돈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전세 살 때 이제 보일러가 고장 나갖고 그냥 반반씩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돈으로 먼저 하고 이제 집주인분이 돈을 붙였는데 전 집주인분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니까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3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나한테도 이제 이런 행운이 오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연락을 했죠. 누구누구 이름으로 돈 들어왔는데 이거 뭐야 그랬더니 오빠 그거 보일러 고친 거였고 아 그래 그럼 그렇지 나한테 그럴 일이 있겠냐. 근데 참고로 이거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한데 잘못 들어가는 돈이 과거에 한 1,000억 왔다 갔다 했었대요. 요즘에도 간혹가다 잘못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계속 법을 바꿔서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돈을 좀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계속 개정 중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돈 붙이실 때는 주의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번호 하나만 잘못 누르면 엉뚱한 사람한테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못된 게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12억을 한 번에 쏴본 적이 있거든요. 12억이면 커요 작아요? 크죠. 근데 사람이 못된 게 12억을 한 번 쏜 다음부터는 500만 원, 1000만 원은 돈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참 사람들이 왜 돈 맛을 보면 변하는지 알긴 알겠더라고요. 큰 금액을 만져보면은요 작은 금액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노인복지관에서 일할 때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 뒷돈도 받아봤거든요.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14년인가 15년 전 얘기라 경찰서에다 신고하셔도 돼요. 어차피 소멸시효 기간 지나갔고 신고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명절 때 되면은 한 100만 원씩 받았어요. 현찰로. 제가 10개 반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개 반에서 10만 원씩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좀 돈이 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챙겨줘요. 그러니까 한 분은 명절 때마다 책을 주세요. 근데 그 책을 열면 뭐가 들어있어요? 봉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분도 계셨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저만 받은 거 아니고 다 받았어요. 근데 원래 저 처음에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가 잘해서 주는 거지 네가 달라 그래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주면 받아. 그래갖고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번 받잖아요. 그러면 다음 명절 때 다가오죠. 그럼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해요? 이번엔 얼마 주실까? 그리고 한 번은 1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 130만 원이 있는데 원래 명절날 이게 양손이 두둑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물은 아무것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괜히 슬프더라고요. 근데 명절날 선물이 좋아요? 130만 원이 좋아요? 130만 원이 더 좋죠.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뭐 거기 끝나고 나서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그래서 뭐든지 다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잘못된 거 선택하면 그래서 공무원들도 보면 한 번 뇌물 받으면 계속 받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 맛에 들려서 그래요. 저도 한 그 맛에 한 4, 5년 정도 들렸었는데 이게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근데 저만 받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다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못된 게 나만 죽을 수 없다. 그래갖고 뭐 받으면 제가 예전에 거기에서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에 식권으로 밥을 먹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제가 식권으로 밥 먹는 거 알고 식권을 막 50장씩 주세요. 그리고 혼자 먹다 걸리면 혼자 체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인포에 있는 분들 막 한 장씩 다 주고 나중에 죽으면 같이 죽읍시다. 뭐 농담이긴 하지만 근데 진짜 드리긴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주셔갖고 그것도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수금 그러면 돈 받았는데 내용을 모를 때, 가지금 그러면 돈 줬는데 내용을 모를 때. 그래서 요거는 잘 나와요. 가수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쭉 넘어오세요. 지금부터 좀 중요해요. 117페이지. 잠깐만 보고 쉴게요. 117페이지 재고자산. 그러니까 오늘 보는 것 중에서 중요한 파트가 아까 봤었던 대손.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여기 중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시험에 비해서 저희 시험은 재고자산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시험은 이론이 15개잖아요. 근데 이론이 40개면은 재고자산 파트에서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은 이론 개수가 좀 적다 보니까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좀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무슨 자산이라고 하세요?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재고자산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 배워요. 상품, 그 다음에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원래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저희가 공부할 때 나오는 거는 요 네 가지예요. 그래서 제공품의 뜻은 미완성품을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는 중인 거. 요걸 제공품이라고 하고, 제품은 뭐예요? 완성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게 제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팔려면은 완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가지입니다. 수량하고 단가. 맞죠? 네. 왜 그러냐면 몇 개 샀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몇 개 팔았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짜리 팔았냐? 얼마짜리 샀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재고자산 파트에서는 요 수량하고 단가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세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잖아요. 몇 개냐, 얼마냐. 그래서 처음에 결혼했을 때 와이프가 한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약간 좀 좋은 건 아닌데 제가 남들보다 숫자 보는 속도가 빨라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트 가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단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비싼 거 샀다가 내려놓고 싼 게 보이면 싼 걸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한 3개월째인가 갑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왜 맨날 오빠는 싼 것만 사?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싼 것만 제가 뭐 사고 싶어서 사겠어요? 돈을 못 버니까 그런 거지. 그래갖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먹을 건 싼 거 사고 와이프하고 꼬맹이가 먹을 건 제 거보단 비싼 거 삽니다. 근데 제일 화낼 때가 언제냐면 가끔씩 배고파서 집에 들어갈 때 도시락을 사가요. 편의점 가서. 그러면 와이프가 꼭 오빠 내 것도 그래갖고 내 거는 4,000원짜리 사가고 와이프 거는 4,800원짜리 사가잖아요. 그러면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오빠 게 더 맛있어 보인대. 그럴 때마다 이제 아유 저걸 이런 생각만 하죠. 말로 꺼냈다 또 혼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요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볼게요. 그래서 10시 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